나는 올해로 57.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평범한 주부입니다. 남편은 몸이 불편해 늘 곁에서 돌봐야 하고 작은 가게 하나를 꾸려가며 하루하루를 버팁니다. 그래도 아들과 손주가 오면 그 힘든 일상이 조금은 위로받는 기분이 듭니다. 그치만 명절은 또 다릅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내 마음이 먼저 무거워집니다. 예전에는 명절이면 그저 가족이 모여 웃는 날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웃음 뒤에 얼마나 많은 준비와 노동이 있는지를 몸으로 겪으니 마음부터 지칩니다. 그래도 나는 매번 다짐합니다. 이번에도 우리 애들 잘 먹이고 잘 재워야지, 그래야 어미 된 돌이다. 명절 전날이면 새벽부터 눈이 떠집니다. 집 구석구석을 닦고 이불을 빨고 냉장고를 비우고 장을 보러 나갑니다. 제철 나물과 좋은 고기를 고르고 며느리와 아들이 좋아할 만한 반찬을 메모지에 적어가며 하나하나 챙깁니다. 나도 나이가 들어서 하루 종일 서 있으면 허리가 쑤시고 무릎이 욱신거리지만 그래도 그 순간만큼은 애써서 있습니다. 그래도 명절인데, 그래도 애들이 오는데 그 마음 하나로 버팁니다. 집안일이란 게 해도 끝이 없습니다. 전을 부치면 기름 냄새가 옷에 배고, 나물을 무치면 손끝이 얼얼하고, 고기를 삶으면 온 부엌이 후끈해집니다. 내가 이렇게라도 해야 명절이 명절 같다는 생각으로 버팁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들어서며 어머님 힘드셨죠? 하고 웃어주면 그 한마디에 모든 피로가 풀릴 것 같아서 그 말을 듣고 싶은 마음으로 손에 힘을 줍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 어머님 힘드셨죠? 라는 말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며느리는 들어오자마자 아이 짐 풀고 휴대폰을 확인하고 피곤하다며 한숨을 쉽니다. 나는 그 모습이 안쓰러우면서도 서운합니다. 나는 몇 날 며칠을 준비했는데 하는 마음과 저 아이도 힘들겠지 하는 마음이 동시에 올라옵니다. 예전 같으면 명절이면 딱히 오라고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서두르며 도와주던 며느리였는데 요즘은 그런 모습이 점점 줄어듭니다. 부엌에 와서 어머님, 뭐 도와드릴까요? 하는 대신 힘들다 하고 소파에 앉아버립니다. 나는 속으로 내가 저 나이 때는 그랬나 하고 묻습니다. 나도 며느리였을 때 시어머니 눈치를 보며 이리저리 뛰어다녔던 기억이 아직 생생한데 세상도 사람도 관계도 다 변했구나 싶습니다. 그래도 나는 여전히 마음을 다잡습니다. 이런 걸로 서운해하면 안 된다, 애들도 애들 나름대로 힘들 텐데 하며 스스로를 달랩니다. 그런데도 어느 순간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하는 질문이 불쑥 튀어나옵니다. 명절이 가족의 기쁨이 아니라 나 혼자 짊어지는 무거운 짐으로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손에 칼을 쥐고 냄비를 올리고 상을 차립니다. 혹시나 애들이 좋아할까 해서 갈비도 준비하고 아이 먹으라고 부드럽게 삶은 고기도 준비합니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의 방식이니까요. 그걸 멈추면 내가 더 허전할 것 같아서 오늘도 나는 부엌에 서 있습니다. 명절이란 게 이렇게나 고단한데 정작 명절 당일이 되면 내 마음은 또 다릅니다. 애들이 웃으며 들어서고 손주가 나를 향해 두 팔 벌리고 달려올 때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피로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나는 또 내년 명절을 준비합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하면서도 또다시 준비하는 내 자신을 보며 나는 참 어머니구나 하고 씁쓸한 미소를 짓습니다. 이번 명절에도 나는 며칠 전부터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장을 보고
고기를 재우고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갈비를 삶으며 이번엔 이거 해줘야지, 저거 해줘야지 하고 마음속으로 체크했습니다. 아이들이 오면 맛있게 먹겠지. 손주도 이걸 잘 먹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힘든 줄도 모르고 준비했습니다. 드디어 명절 당일 아들 부부가 도착했습니다. 나는 반가운 마음에 왔구나. 고생했지? 하며 웃었고 손주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내가 만든 음식들이 식탁 위에 가지런히 놓이고 가족들이 둘러앉아 맛있게 먹을 거라 상상하며 그동안의 고생이 다 잊히는 듯 했죠. 그런데 밥상을 차리고 막 수저를 놓으려던 그때 며느리가 무심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치킨이 먹고 싶네요. 나는 웃으며 그랬어? 그래도 이거 먹자 하고 넘겼습니다. 농담인 줄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며느리는 휴대폰을 꺼내더니 뭔가를 터치했습니다. 잠시 후 배달 알림이 뜨고 30분도 안 되어 치킨이 집으로 배달되었습니다. 그 순간 내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내가 며칠 동안 준비한 명절 음식이 그대로 있는데 그 앞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치킨을 뜯는 모습을 바라보니 허탈하고 서글펐습니다. 내 음식이 맛없다는 건가? 아니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게 자연스러운 건가? 별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나는 웃는 얼굴을 지었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힘들게 준비했나? 치킨 시켜 먹을 거면 그냥 각자 집에서 쉬자 하지 그런 생각이 스치며 마음이 점점 식어갔습니다. 며느리가 처음에는 싹싹하고 고마워하던 그 모습은 어디로 갔을까?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을까? 나는 언제부터 이런 상황에 익숙해진 걸까? 스스로에게 묻게 됐습니다. 그 와중에 며느리는 또 친정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번에 친정에서 우리 은우 카시트를 사줬어요. 친정 엄마가 요즘 은우 보느라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셔서 고생이 너무 많아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그래, 친정이 최고지 하는 마음으로 대답했지만 내 가슴 한쪽이 시리게 아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해주는 시어머니인가? 나는 그저 치킨 앞에 놓인 음식처럼 밀려난 존재인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서글픔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속으로 여러 번 삼켰습니다. 명절이고 나발이고 이제는 각자 집에서 쉬자고 말하고 싶다 하지만 손주 얼굴을 못 보게 될까 봐, 아들이 서운해할까 봐 그 말조차 못한다. 결국 나는 또 부엌으로 들어가 설거지를 하고 음식이 식어가는 식탁을 바라보며 한숨을 쉽니다. 이제는 명절이 다가온다는 소식만 들어도 마음이 먼저 무겁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또 손주 얼굴 보겠구나 하는 설렘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 설렘보다 이번에도 내가 버틸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먼저 앞섭니다. 나도 내 나이가 있고 내 삶이 있는데 언제부터인가 나는 그저 해줘야 하는 사람으로만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을 미워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도 그 나름대로 힘들겠죠. 직장 다니랴, 아이 키우랴, 살림하랴. 요즘 세상이 얼마나 팍팍합니까? 나도 그 시절을 겪었기에 안쓰럽습니다. 하지만 내 사정도 조금만이라도 알아줬으면 합니다. 나는 남편을 돌보느라 하루하루가 전쟁입니다. 작은 가게라도 꾸려나가야 해서 몸이 10개라도 모자랍니다. 그런 상황에서 명절 준비까지 혼자 감당하려니 마음이 자꾸 다칩니다. 그래서 가끔은 정말 솔직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얘야,
이번 명절은 그냥 각자 집에서 쉬자. 나도 좀 쉬고 싶구나. 하지만 그 말을 꺼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 말을 하면 아들이 서운해할까? 손주 얼굴을 못 보게 될까? 며느리가 나를 정없는 시어머니라고 생각할까?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결국 입을 꾹 다물게 됩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그래도 내 아들이고 내 손주인데,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을 해주자 하고요.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나도 이제는 조금만 배려받고 싶다. 내 사정도 좀 들어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명절이라는 게 원래 가족이 모여 웃고 서로의 안부를 묻는 날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점점 부담스러운 날이 되었을까요? 나는 언젠가 며느리에게 그리고 아들에게 내 속마음을 솔직히 말할 용기를 내고 싶습니다. 나도 힘들다. 이번 명절은 조금 다르게 해보자 하고요. 그 말 한마디가 서로를 더 가깝게 만들 수 있을지 아니면 더 멀어지게 할지 그건 아직 모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처럼 속으로만 사귀시겠습니까? 아니면 솔직하게 말하시겠습니까? 나는 아직도 답을 찾지 못한 채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언젠가는 나도 내 마음을 꺼내놓을 날이 올 거라는 겁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 가족의 명절이 다시 웃음으로 가득 찰 수 있을까요? 그 희망 하나로 나는 오늘도 내 마음을 추스려 봅니다.